여러분, 마일리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를 최대 2배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1번가 지마켓에서 100만원어치 구매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만 포인트를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오늘은 신용카드의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상테크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티몬 사태로 상테크가 박살이 나서 전처럼 몇백만원씩은 상테크하지 못하지만 100만원, 200만원씩 소소하게 진행이 가능한 상테크. 오늘은 그 근황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칠본가 막걸리고요. 네이버에서 황칠 막걸리라고 하면 욕이 안 나오고 요 황칠본가라고 검색하셔야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서 뭐 합성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맛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셔서 괜찮다면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이렇게 9도, 12도, 13도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13도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테크는 이렇게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해서 이를 포인트나 현금화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기 힘들 뿐더러 신용카드로 받아주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상품권 중 온라인 문화상품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구겐라이프 문화상품권 그리고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상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 상품권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 이를 현금하거나 포인트를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 상테크 카드 정보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저렴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품권 핫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핫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예전하고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좀 편집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알구몬으로 알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구몬.com 세팅 알람 클릭 이거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당연히 가입이 돼 있으니까 제 걸로 로그인을 하면 돼요.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연동된 계정을 통해서 하나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면 뭐 엉뚱한 페이지가 와요. 엉뚱한 페이지가 오는데 일단 다시 예전 페이지 가시고 누르시면 이제 인증키를 발급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인증키 발급하기 요거 누르시면 인증키가 나오고 복사 눌러주세요.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메신저에서 알구몬을 친구로 추가할게요. 텔레그램 D번 이렇게 텔레그램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 인증키를 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알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슬래시 세팅 눌러주시고 설정을 하러 가볼게요. 쭉 내리시면 이제 키워드 알림 설정하는 곳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알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상품권, 컬처, 해피랜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부겐라이프까지가 상테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알림 설정이고요. 나머지 뭐 게임패스 같은 거는 상품권에만 국한해서 알림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핫딜을 여기다가 키워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놨고요. 땡데이 땡교 같은 경우에는 땡데이가 신한카드 배달앱인데 신한카드사 배달앱이 새로 론칭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땡데이 땡겨도 추가적으로 알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 설정 해놓으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알람이 뜨게 되니까 알구몬은 이런 식으로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권 핫딜을 찾아서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한도예요. 요즘에는 옥션 지마켓에서만 상품권을 판매를 하는데 이 두 곳은 신세계 계열사로서 스마일페이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일페이는 24시간 동안 50만원어치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요. 따라서 오늘 1시에 상품권을 구매를 하셨다면 내일 1시 1분에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서 구매를 하든 간에 하루에 최대 50만원어치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월초에 3일 그리고 1월 9일에 한 번 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수량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만 상테크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상품권을 기다리기보다 7% 할인만 해도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를 어떻게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현금화를 할까요? 모든 소개 영상은 거의 컬처랜드를 기준으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컬처랜드만 하시더라도 한 달에 180, 170 정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상테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처랜드 기준 포인트 전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쿠폰 번호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럼 쿠폰 번호가 날라왔다 가정을 해서 컬처랜드를 실행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충전이라고 있습니다. 충전 버튼 누르시고요. 컬처랜드 상품권 누르신 다음에 아까 보신 모바일 핀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나씩 하신 다음에 충전하기를 눌러주시면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를 변환을 하고 싶으면 여기 전환 버튼 누르시고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눌러 보실게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보유하신 아이디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금액을 전환하시고 여기 네이버 페인트로 전환 요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충전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웰컴페이랑 무리한 환불로 인해서 구글 계정 페널티 위험이 있는 요 두 가지 방법을 제외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페이코, 포인트로페이, 페이북, GLN에서 총 55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550만원까지 현금화가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스마일페이로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50만원씩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어차피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상테크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코, 포인트로페이, 페이북, GLN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컬처랜드 어플에서 페이코 포인트를 전환하면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니까 페이코 어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만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코로 현금화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포인트 충전 누르시고요. 컬처랜드 상품권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이코 회원 정보로 로그인을 하시면 원하시는 금액 입력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10만원, 월 최대 20만원이니까 어차피 10만원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전 누르시면 충전이 되는데 이 금액을 바로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지만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는데 대신에 다른 포인트로 전환을 해도 사용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전환 누르시고요. 여기서 네이버든 여러가지 다른 포인트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일단 상단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고 네이버 포인트 눌러주신 다음에 100원을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인트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계좌로 송금, 환급 신청 체크 다 하시고요. 환급 받기 누르시면은 환급이 완료가 되고요. 이제 계좌로 입금하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GLN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GLN 같은 경우는 아까 페이코 같이 페이코 어플에서 캐시를 전환하고 환급하는 방식이 아닌 컬처랜드 어플에서 전환을 한 뒤에 GLN 어플을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방식입니다. GLN이랑 페이북 같은 경우에는 그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1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월초부터 보름까지는 보통은 1분 컷이기 때문에 알람을 걸어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알람 걸어놓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참고로 GLN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 쓰는 앱 결제 방식이거든요.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앱 결제 방식을 동남아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 절차가 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요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에 100만 원이나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GLN 같은 경우는 상테크 하실 때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서비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람이 울렸고요. 바로 캐시 전환 들어갈게요. 캐시 전환 누르시고 GLN 앱머니 결제 누르신 다음에 모두 전환 누르시고 GM머니 전환 누르신 다음에 전환하기를 신속하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환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천천히 눌러봤을 때 환전이 안 된 적이 있어서 빠르게 눌렀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지 자정 때 환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바로 환전은 못합니다. 12시 반 넘어야지만 환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GLN으로 변환을 하셨으면 12시 반 이후에 환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플 로그인 하시고요. 상단에 G머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하단에 이렇게 충전하고 환급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하기 눌러줄게요. 환급 눌러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전액을 눌러가지고 환급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환급해 볼게요. 전액 환급하기 클릭.
그러면 이렇게 알람창이 뜨고요. 여기서 환급하기 눌러주시면 비밀번호 눌러주시고 보안 상황 진행하시게 되면은 계좌로 환급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보안 화면이기 때문에 캡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환급 완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북으로 환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컬처랜드 기준으로 2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을 환전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북 같은 경우도 GLN처럼 월초부터 보름까지는 환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자정부터 거의 1분 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알람을 걸어놓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한 20일부터 한 25일 정도는 환전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천천히 하셔도 좋겠지만 혹시나 놓치게 되면 또 월 말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환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냥 알람 걸어놓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알람 울렸습니다. 알람 울리면 바로 여기 하단에 전체 햄버거 버튼 눌러 주실게요.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페이북 머니를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페이북 머니 클릭.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컬처 캐시로 머니를 충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충전이 아니라 요 컬처 캐시 충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처 캐시 충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0만원 2번 따당 입력하고 나면 요 충전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활성화된 버튼을 바로 클릭을 진행할게요. 자, 10만원 따당 누르고 충전하기, 그리고 충전하기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지문 인증 완전해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 시간이 있어요. GLN과 달리 대기 시간이 존재하게 되고 대기 시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페이북 충전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충전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계좌로 이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는 바로 충전한 금액을 송금하시면 돼요. 자, 송금 누르시고 역시 은행 점검 시간에는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한숨 자고 나서 송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북 머니 누르시고 송금 버튼 눌러서 송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계좌를 등록하셨다면 요 4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요.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계좌를 입력하셔서 송금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계좌 선택하고요. 송금 금액은 여기 전부 입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입력. 다음 동의하고 송금하기. 자, 지문으로 인증하고 나면 송금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혜택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번거로운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상테크를 할까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상품권을 10%씩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구매 후 환불만 해도 2% 금액이 돈이 주머니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 할인되는 금액을 5에서 6.5% 정도의 수수료를 띄고 네이버페이나 스마일페이로 변한 후에 매장에서 사용해 0.5에서 2% 정도의 포인트 이득을 얻거나 이를 8% 수수료를 내고 환불해서 마일리지를 저렴하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상테크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품권을 구매할 때 적립되는 카드 혜택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짜 포인트. 두 번째, 상품권 구매 후 이를 전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데 이후 실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전월 실적이 높아져서 혜택이 2배가 되거나 마일리지 카드의 경우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상테크 카드는 마일리지 카드가 주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카드를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가정에 대한 예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품권 할인율은 요즘 주로 판매하는 할인율인 7%,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한 달 소비 금액이 96만 5천 원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한 달 100만 원어치 상테크를 한다면 7% 할인된 상품권을 96만 5천 원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된다면 추가로 96만 5천 원을 써야 되고 포인트로 변환하게 되면 그 포인트로 96만 5천 원어치 생활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간단하게 1000원당 1마일 적립하는 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여 상테크를 할 경우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965마일과 함께 네이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5000포인트, 쿠팡캐시는 추가 10,000포인트, 스마일페이, 쓱페이 11번가에서는 추가 2만 포인트, 그리고 해피포인트는 추가 3만 포인트를 얻게 되고요. 이를 현금으로 환전 후에 다시 96만 5천원어치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추가로 만원의 비용을 소비해서 965마일을 얻게 돼서 총 1930마일리지를 한 달 동안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추가로 모은 965마일을 만원에 구매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1마일당 10.36원에 구매하게 되는데 보통 카드사 포인트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구매하게 되면 1마일에
20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대략 절반 정도 가격에 마일리지를 구매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게 포인트를 좀 더 얻고 싶거나 이렇게 마일리지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모으고 싶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상테크인 거죠. 그런데 이 상테크가 하기 귀찮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유일한 단점이 한 개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에 카드 사용액 세액 공제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금액에는 변화가 없고 현금화하지 않고 포인트 갈 때 문제인데 포인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때는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긴 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포인트로 사용한 금액 전체가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인트 사용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에서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 가게들은 현금 영수증이 되는지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안 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물어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가맹점에서 현금 영수증 하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지만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대형 체인점이 아닌 이상 오프라인 매장은 현금 영수증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써달라고 입씨름하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현금 영수증은 고려를 안 하고 포인트 사용으로 인해 얻은 차익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 때 현금 영수증 금액이 꽤 되는 거 보면 또 현금 영수증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니까 연말정산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상테크에 대한 설명과 최근 상테크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모자른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른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답변을 꼭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은 상테크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모아서 요걸 좀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카드로 요즘에 상테크를 하고 있고요. 전월 실적을 상테크로 쌓는다는 게 요즘에 상품권 판매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월 실적으로 상테크 얻는 부분 하지 않는다는 점 요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